199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물결 속에서 법정 스님은 중년의 소명을 성찰합니다. 불교평론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키운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40-50대 인구의 68%가 정체성 위기를 경험했는데 스님은 명상과 독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량한 산야는 그의 사색을 더욱 깊게 했죠. 법정 스님은 가족과의 차 마시는 시간에서 봉사정신의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정 화목한 사람들의 사회봉사 참여율이 3배 높았는데 스님은 이를 체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딸과의 대화에서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죠.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는 모습은 나중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1995년 어느 날 법정 스님은 마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발견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23%까지 증가한 상황이었죠. 스님은 이들을 위해 매주 차담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우울증 감소율이 41%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봉사의 과학적 효과도 깨달았습니다. 법정 스님이 직접 이끈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1994년 거리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일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9,800톤에 달하던 시기였죠. 스님은 한 줌의 정성 이론을 제시하며 작은 실천이 환경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활동은 1년 만에 5,000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됩니다. 1996년 겨울 법정 스님 가족은 전통 김장 문화를 활용해 120가구의 김치를 나눴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음식물을 나눈 가정은 전체의 18%에 불과했죠. 스님은 가족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활동으로 가족 유대감이 67%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딸과 함께하는 요리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재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명상으로 봉사활동을 정리한 법정 스님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6개월간 봉사 후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38% 감소했던 것이죠. 스님은 바쁜 손은 평화로운 마음을 만든다는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문도 열리는 상호 치유 효과에 주목해 학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봉사활동 3년차, 마을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동체 참여율이 15%에서 62%로 급증했고 범죄율은 40% 감소했죠. 스님은 작은 선행의 파장 효과를 강조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을 가꾸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1998년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1위를 기록하며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1999년 법정 스님은 테드 스타일의 강연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봉사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12개 도시에서 15만 명을 동원하며 열풍을 일으켰죠. 특히 1인 1봉사 캠페인은 6개월 만에 참여자 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이 현상을 조용한 혁명이라 명명했으며 정부는 스님의 모델을 표준 봉사 교육 과정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봉사활동 확장 속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 데이로 정해 함께 산책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을 이룬 활동가들의 업무 효율성이 28% 더 높았습니다. 스님은 봉사는 가정에서 피어나 사회에서 열맺는다는 모토로 가족과 함께 봉사 계획을 세우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법정 스님은 젊은이들을 위한 봉사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사회 참여 지속률이 81%에 달했죠. 특히 딸이 개발한 어린이 봉사 교육 콘텐츠는 전국 230개 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봉사는 대를 이어 피어나는 것이라 말하며 중년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